자, 법률행위 부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부관, 그래요. 비서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부가한다, 덧붙인다 라고 할 때 그 부에다가 약관, 계약의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있는데 그 법률행위에 계약의 내용을 추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부관을 붙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법률행위가 성립해 있답니다. 성립한 법률행위가 있는데 성립했으면 그 내용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거나 효과가 소멸해야 되겠죠. 계약의 해제라든지 취소 같은 경우에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법률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했으면 그 성립한 내용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거나 그 법률 효과가 소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립과 동시에 즉시 효과가 발생하거나 즉시 효과가 소멸해야 되는데 법률행위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성립과 동시에 효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말고 나중에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자 그럴 수 있죠. 그럼 아무 얘기 없이 지금 법률행위 했으면 법률 효과는 지금 발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말고 나중에 언제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나중에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야. 그 나중에를 특정할 수 있는 뭔가를 정해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눈이 오면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첫눈이 오면 그때 발생시키기로 하자. 아니면 12월 31일이 되면 그때 발생시키기로 하자. 그죠? 그래. 아니면 내일 비가 오면 그때 발생시키기로 하자.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비 오는 그 순간부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법률 효과를 소멸시키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지금 말고 언제요? 나중에. 나중에 법률 효과가 발생 또는 소멸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어떤 사실로 정해 놓는 겁니다. 이 사실의 발생이 확실한 경우도 있고 불확실한 경우도 있는데 이 사실의 발생이 확실하면 이걸 기한이라고 불러요. 이 사실의 발생이 불확실하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조건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건은 장래, 지금 말고 나중에라고 얘기했어요.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을 기한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부 전역을 한번 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얘기 없이 쏘겠습니다. 그럼 언제 쏘겠다는 얘기요? 오늘 쏘겠다 그런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녁을 쏘겠습니다. 다 먹고 왔는데 뭘 쏴? 다 드시고 오셨죠? 그래서 오늘은 못 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일 비가 오면 내가 저녁을 사겠습니다. 내일 오지도 않으면서.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내일은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럼 모르죠? 그러니까 내일 비라고 하는 것이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죠? 도래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저녁을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건을 붙인 거예요? 기한을 붙인 거예요? 조건을 붙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내일자를 뺐대요. 내일자를 빼고 비가 오면 제가 여러분한테 저녁을 사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기한이죠. 언젠가는 오지요. 비가. 내일은 안 올지 모르지만 언젠간 비는 오는 거잖아요. 이게 기한입니다.
다음 달 첫 번째 월요일 날 제가 저녁을 사겠습니다. 이거는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이걸 괜히 그때 사겠다고 얘기했으면서 그러고 쫓아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건 기한인 겁니다. 그죠? 자, 다음 달 첫 번째 월요일은 확정 기한인 거예요. 하지만 비가 오면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건 불확정 기한이죠. 그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조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기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또 어떤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거나 어떤 법률행위에 기한을 붙이느냐라고 하는데 모든 종류의 법률행위에 기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한이나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들도 있어요. 친하지 않다는 얘기는 붙일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그러면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예요. 자, 어음이나 수표는 유통성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제시하게 되면, 날짜가 됐고 제시하게 되면 지급해 줘야 되는 거죠. 거기다 조건을 붙였어요. 잘생긴 사람이 갖고 왔을 때 지급해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받을 사람 몇 사람 없죠? 장동건, 원빈, 신의용,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몇 명밖에 없죠? 크게 웃은 사람 내가 다 기억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 그죠? 이거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어음의 유통성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어음이나 수표 같은데요. 하지만 어음이나 수표에 시기는 붙일 수 있어요. 기한은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가 뭐예요? 지급기일. 지급기일은 붙일 수 있다. 자, 그리고 어음 보증행위가 있어요. 어음을 유통시키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보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음 보증행위는 어음행위예요? 보증행위예요? 이건 보증행위인 거예요. 여기다가는 조건이나 기한 다 붙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 있어요. 단독행위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표의자가 원했던 대로 법률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단독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웃기는 행위예요, 이거.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야, 뭐 해? 라고 의사표시하게 되면 상대방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이 법률효과가 그냥 나타나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럼 상대방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제가 나한테 뭐라고 의사표시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죠? 굉장히 불안정한데 거기다가 조건이나 기한도 붙일 수 있대요. 그럼 상대방은 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단독행위에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외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은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 있죠.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채무면제인 거예요.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만근하면 300만 원 채무 면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는 조건 붙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만근한다.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에 또 갑자기 쏠리면 안 되는 거야. 결근 없이 어떻게 해요? 만근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네, 그래요. 제가 수업에 빠지는 일이 없는데 교통사고 나니까 빠지잖아요. 그런 일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만 준다?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가 있다. 자,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는 채무면제, 유증, 유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어요. 자, 우리 87세 그 할아버지 28살 바리스타 채한테 재산을 유증했죠. 유증하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죽을 때까지 동거하면서
같이 동거하면서 보살펴주는 조건이라고 조건이 붙었죠? 유증하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리스타 초이는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28이 최선을 다하면 87세는 금방 가신다 그랬죠? 예,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는 아닐지라도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한테 불리한 줄 알면서도 조건을 붙이라고 동의를 했대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자기한테 불리한 줄 알면서도 동의해 주는 사람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게 나오겠죠. 있어요. 가끔 우리 텔레비에도 나와. 텔레비에도 안 나오는구나. 영화에도 가끔 나오죠. 영화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눈 이상하게 뜨고 나를 좀 거칠게 달아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심하게 달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영화를 본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영화 갑자기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런 사람들, 그죠? 얘기하고도 조금 쪽팔리긴 한데요. 그 다음에 신분행위 있죠?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 있어요. 신분행위. 여기도 절대적으로 조건 붙일 수 없어요. 결혼하면서 아들 둘 날 때까지만 삽시다. 그럴 수 있어요? 안 되겠죠? 5년만 삽시다.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불만이에요. 신분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 조건이나 기한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특히 기한. 그래서 10년 이상 살면 징역 10년 보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법제는 절대 못 붙이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요. 요거. 제 1년 후배가 아직 결혼 안 한 놈이 있는데 갑자기 애인이 생겼대요. 제 1년 후배인데 갑자기 애인이 생겼다고 아우 형 언제 한번 만납시다 소개시켜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무의식 중에 그랬어요. 야, 너 그 짓을 왜 하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옆에 그분 계신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너 임마 도장 찍는 순간 끝이야 인생. 그랬더니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인생은 언제 끝났냐? 그러더라고요. 네, 한참 됐죠? 그래요. 잘못하면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분행위는 절대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조건부터 보는데 조건의 종류 그래요. 자, 이런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 조건은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어요. 자, 정지 조건은 일단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법률행위가 성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립한 거지. 성립하지 않았으면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성립해 있으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림도 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성립했으니까 붙이는 거지. 부존재하면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뭐라 그래요?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태블릿 PC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늘 하는데, 그거. 전교에서 2등으로. 자, 다시요.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즉,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 사주겠다고요? 태블릿 PC 사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행위 언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는 거예요. 태블릿 PC를 사주는데, 지금 사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중간고사 봐서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그때 사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증여하겠다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지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줘야 되죠. 반드시 사줘야 됩니까? 반드시 사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머니들이 그거 갸우뚱하시는 이유가 있어. 왜? 안 사줬거든요, 여태까지.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일단 사줘. 5등 안에 못 들면 반납할게. 이건 거야. 이게 해제 조건인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성립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서부터 효력이 어떻게 해요? 소멸해버리는 조건. 이걸 뭐라 그래요?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자, 정지 조건은 무슨 조건이요? 발생하는 조건이요. 해제 조건은요? 소멸한다.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다가 발생하니까 정지 조건이고요. 발생하고 있다가 효력이 없어지니까 해제 조건인 거예요. 이게 처음에 암기가 잘 안 되면 앞글자 따서 그냥 디귿자로 암기하라 그래요. 앞글자 따가지고 디귿자로. 디귿자면 어떻게 암기하면 돼? 이렇게 암기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잘 안 잊어버려요. 발정나면 해소해야 된다. 그거 있죠? 그래요. 이러면 잘 안 잊어버려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면 한참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나왔을 텐데 나이 먹다 보니까 잘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런 겁니다. 이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우리 책으로 얼른 갑니다. 일단 법률행위 부관에 조건과 기한을 구별하는데 도래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이런 거고요.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고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여기 잠깐 볼까요? 어음, 수표행위, 단독행위, 신분행위. 단신이요. 애가 너무 어리네요. 너무 작아. 걔한테 무슨 조건을 붙이면서 법률행위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단신. 너무 작은 애기, 어린 애기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건 성취의 효과 그래요. 자, 조건의 성취.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소급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건데 당사자가 합의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또는 처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정했으면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는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당사자가 합의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로서 달리 정하면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때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그럼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아들놈이 이번에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드디어 태블릿 PC 하나 생긴다라고 지금 기대 희망이 가슴에 뛰고 있죠. 그렇죠? 여기 기대권, 희망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건 성취 전에도 가슴 속에 뛰고 있는 뭐예요?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어요. 기대권이나 희망권은 지금 가슴에서 뛰고 있죠? 그래요. 현존하는 권리예요? 장래 생길 권리예요? 현존하는 권리인 거야. 지금 뛰고 있다니까, 기대, 희망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건 나중에 실현이 돼도 지금 뛰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권리인 거예요. 현재 있는 권리예요. 그럼 현재 있는 권리니까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도 보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48조에 보면은 자,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넣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지금 학생놈이 내 노력으로 아파트 하나 생기게 생겼죠? 아파트 하나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나요? 공부하겠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누나가 왔다 갔다 해요. 시집간 누나가. 왜 그럴까? 그거 뺏어가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애가 뭐래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누나 줄 거니까. 그럼 어머니가 물어보죠. 뭐라고? 너 왜 요즘 공부 안 해? 그럼 아들이 엄마는 어차피 누나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게 엄마를 뭘로 알고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가등기 해줘. 그런 거예요.
나중에 5등 안에 들면 어떡하게? 본등기 청구하게 가등기 해달라고 보존행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부 권리는요. 그래서 정규에서 5등 안에 들었다. 근데 보니까 아니나 달라 누나 이름으로 해놨더라. 그죠? 그 엄마도 참이죠. 그래. 엄마를 어떻게 알고 그랬는데 늘 그렇게 해온 거지 뭐.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동생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면 누나의 등기는 직권말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행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대권이나 희망권이라고 하는 이 조건부 권리는 또는 기한부 권리는 현존하는 권리로서 148조의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조항도 있고요. 149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양도, 담보 제공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권리는 처분, 상속, 양도, 담보 제공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건부 권리도 뭐예요? 무슨 규정에 의거? 일반 규정에 의거. 그렇다는 얘기는 현존하는 권리와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호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볼 자도 있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조건 성취로 인하여 손해를 볼 자도 있겠죠. 그죠? 엄마가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태블릿 PC 사준다. 그래서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아들은 이익을 보는 거고 어머니는 뭐가 생겨요? 손해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볼 자는 신의칙을 위반해서도 조건을 성취시키고 싶어 할 거예요. 신의칙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키고 싶어 할 거고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자는 신의칙에 반해서도 신의칙을 위반해서라도 조건 성취를 방해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을 위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답니다. 성취시켰대요. 그 반대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손해를 볼 자는 불이익을 당할 자, 손해볼 자 같은 거죠. 자, 신의칙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어떻게 했다? 방해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너는 신의칙을 위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으니까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다. 이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해서 조건 성취에 방해를 받아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대방은 조건에 뭐를 주장해요?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는가 보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이놈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대학 가더니 플레이 영거 플레이야. 노세 젊어서 놀아 있죠. 한국 대학생의 특징적인 요소 하나가 뭐죠? 대학만 가면 공부를 안 하죠. 그래요. 전 세계의 반대 현상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은 정말로 운동을 많이 시킨대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운동을 많이 시킨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외국 아이들은 수영 선수급으로 다 한다는 거야. 모든 체육을, 운동을 다 학교에서 가르쳐 가지고요. 근데 한국은 안 그렇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죽도록 공부시키고 대학만 가면 공부하고는 담을 쌓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익 900점 이상 맞으면 차 하나 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애비가 얼마나 약속을 안 지켰으면 티어카요 그래요. 티 얘기하는 거예요? 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얘가 티 or 카 그러니까 카 그랬죠. 영어로 수업합니다. 그죠? 차 하나 사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정말이지 아버지? 그리고 이제 뭔가 준비를 합니다. 얘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두 가지예요. 집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집체 훈련은
외국에서 살다 온 지네 대학 같은 과 친구들 몇 명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토익 연습합니다. 뒤에 앉아갖고 어떻게 해요? 1번이면 여기 만져라. 2번이면 여기 만져라. 3번이면 여기 만져라. 이러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달 연습하면 어떻게 해요? 손발이 딱딱 맞죠? 원수 접수 같이 합니다. 한 놈이라도 앞에 앉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맨 앞에 앉으면 김 새는 거고 다음 기회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갖고 왔습니다. 몇 점짜리요? 990점짜리 성적표 갖고 왔어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확 찢어버리겠죠. 너는 신의칙을 위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기 때문에 이 조건은 성취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해 임마. 그러겠죠. 예. 요번에는 얘가 열공을 하는 거예요. 코피가 쏟아지게 아주 열공을 합니다. 그냥 코피를 퐁퐁 쏟아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한 4개월쯤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성적이 900점 이상 아주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일 시험 보러 가는 날이에요. 근데 마침 우리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학교에서 시험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12시쯤 자죠. 한 4개월 동안 거의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공부했어요. 자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일 9시까지 입실이니까 8시 정도에는 깨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8시. 네, 9시까지 입실이니까 8시쯤 깨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잡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깨워 안 깨워? 안 깨우지. 최근에 성적을 하니까. 그래요. 안 깨웁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깨우죠. 아들아 8시 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눈 뜨죠. 눈을 떠서 보니까 바깥에 깜깜해요. 너무 일찍 깨우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녁 8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요. 아들이 길길이 뜁니까 안 뜁니까? 길길이 뛰면 맞아 죽어요. 어디 아버지한테 길길이 뛰어. 조용히 뭐라 그래요? 아버지 조건 성취됐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길길이 뛰냐고. 배운 사람답게 어떻게 해요? 조건은 성취됐습니다. 차 사러 가야 되겠네요. 근데 차 사러 지금 가는 게 아니요. 언제요? 이 경우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성적 발표일이 있죠. 그날 오늘 시험 보면 바로 발표 나나요? 뭐 자기 딴에는 900점 이상 맞았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바로 발표가 나면 오늘, 일주일 있다가 발표가 나면 일주일 있다가 아버지 차 사러 가시죠 라고 얘기를 해야지. 길길이 뛰면 어떻게 해요? 맞아 죽는 수가 있어요. 차고 뭐고 그죠? 예, 얻어 터지게 되겠죠. 자, 요건 겁니다. 이게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 의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요거 이게 이제 조건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장 조건은 지금 안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 정도만 정확히 알아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기한입니다. 이번에는 기한. 기한은 장래 도래가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하다고요. 장래 도래가 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을 기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한은 시기와 종기가 있어요.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소멸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발생하고 이때부터 소멸한다. 비소급인데 이 비소급은 절대적 비소급인 거예요. 강행규정입니다. 이거 하나만 강행규정으로 합니다. 이때 자,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주겠다.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기한이죠. 진돗개는 언젠가는 죽죠. 풍산개도 언젠가는 죽어요. 앞집 아저씨 돌아가실 때까지만 써라. 이건 뭐예요?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기한이죠. 사람은 언젠가 죽죠. 그래요. 그 앞집 아저씨보다 건너편 아저씨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건 불확정 기한인 거예요. 금년 12월 말까지만 써라. 이건 뭐예요? 기한이죠. 근데 무슨 기한이죠? 확정 기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한부 법률행위도 어음, 수표, 단독행위, 신분행위 같은 데는 특히 기한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기한과도 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기한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뭐라 그래요? 기한이익이다. 기한이익은 누구를 위해서 둔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한이익은 채무자를 위해서 둔 것이라고 봐야 될까? 채권자를 위해서 둔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기한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기한이익을 채권자가 갖는다, 채무자가 갖는다라고 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왜 추정한다냐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이익을 갖는 자를 정할 수 있거든요. 정하지 않았으면 누군가는 정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분명치 않을 때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 증거가 제시되면 그 증거에 의해서 효력이 바뀐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기한이익을 갖는 자가 있는데, 자, 갑이 을에게 자기의 물건을 임치하고 있습니다. 임치한다는 얘기는 맡긴다는 얘기예요. 창고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네 창고에다 내 물건 좀 보관시키자 이럴 수 있겠죠. 이 임치 계약은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어요. 창고 빈 구석에 그냥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 창고 사용료를 내고 맡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 이 사람을 임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을 수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치인, 수치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무상으로 물건을 좀 맡기기로 했대요. 그럼 그 1년 동안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권리가 생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치인이죠. 이 사람은 1년 동안 잘 보관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 사람은요, 1년 동안 잘 보관할 의무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한이익은 누구만 가져요? 임치인만 갖는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줬으면 참 좋겠는데 시험에는 이 경우에 채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따져요. 채권자가 기한이익을 갖는 거예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갖는 거예요? 채무자요? 채권자 아닐까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갑이 을한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야, 너 공짜로 써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대가 없이 사용대차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공짜로 쓰기로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을 사용대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사용차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용차주 그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사람은 사용수익을 제공해 줄 의무만 있죠. 이 사람은요,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기한이익을 갖는 사람은 을일까요? 갑일까요? 을이죠. 을이 기한이익을 갖습니다. 여기는 기한이익을 갖는 사람이 갑일까요? 을일까요? 갑이죠. 그럼 이 사람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이 사람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일까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리긴 하나도 안 헷갈려요. 이거는 정확히 알아요. 볼게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의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자가 없대. 무이자부로 1년 동안 얘한테 쓰기로 했대요. 얘가 돈을 쓰기로 한 거야. 1년 동안 이자도 없이 1억 원을 쓰기로 했어요. 그럼 기한이익은 갑이 가져요? 을이 가져요? 을이 갖습니다. 그러면 을이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이거 어떻게 다 알아? 이거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 왜 채무자예요? 에? 그럼 이 사람이 채권자요? 채권자, 이 사람은? 왜?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니까. 얘는 돌려받을 거 있으니까 채권자지. 여기는 돌려줘야 되니까 채무자죠.
그럼 여기는 누가 채권자요? 갑이 채권자지. 받을 거 있는 놈이 채권자지. 그럼 여긴 누가 채권자요? 갑이 받을 거 있는 놈이 채권자요. 돈은 아는데 왜 물건은 모르냐? 똑같은 건데. 물건을 받을 거 있는 사람이 뭐예요? 채권자요. 돈 빌려줬으면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이 누구죠? 채권자요. 여기도 끝나고 나면 누가 받아? 갑이 돌려받으니까 갑이 채권자죠. 여기도 끝나고 나면 누가 돌려받아요? 갑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치인이 사용차주가 여기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여기도 소비대주, 소비차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채권자가 기한이익을 갖느냐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갖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채권자가 기한이익을 가져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가져요? 채권자. 여기는 채무자. 여기는 채무자. 자, 그런데 사용대차가 아니고 뭐야? 임대차래. 매월 차임을 받기로 했대요. 그 임대차 같으면 갑은 사용수익 제공해 줄 의무가 있지만 을은 매월 뭘 줄 의무가 있어요? 차임을 줄 의무가 있다고. 그러니까 채권자든 채무자든 각각 기한이익을 갖는 거죠. 1년 동안 얘는 뭘 받을 권리가 있어요? 차임. 여기는요.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죠. 얘는요. 이게 만약에 무이자가 아니라 이자부 소비대차였대요. 그럼 여긴 1년 동안 이자 받을 권리가 있죠. 여기는 1년 동안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쌍방이 기한이익을 갖는 거예요. 이 경우는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한이익은 기한이익을 갖는 자가 포기할 수 있다 그래요. 그렇죠? 내 이익은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한이익을 갖는 자가 포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임치인이 포기할 수 있겠죠? 뭐라고? 6개월 있다가 야 그 물건 돌려주고 창고는 옆 사람한테 어떻게 돈 받고 빌려주든지 네가 해라. 찾아갈 수 있어요. 여기 사용대차 얘가 한 6개월 쓰다가 아이고 사장님 고마웠습니다. 제가 그냥 갈 테니까 돈 받고 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동안 고마웠다. 야 이자도 없이. 자 돈 돌려줄게. 딴 사람한테 이자 받고 빌려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즉 기한이익은 기한이익을 갖는 자가 포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다시요. 기한이익은 기한이익을 갖는 자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한이익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즉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요. 자, 우리 민법에는 원칙이 세워지면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원칙에서만 나온다. 90% 이상이 원칙에서만 나온다가 한 번 원칙이 세워지면 그 원칙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한 번 개정되려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 돼요. 이게 민법이 모든 법의 원칙을 정해놓은 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민법 선생은 모든 법 과목 강의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원칙들이 각 공법에 다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요. 기한이익을 갖는 자는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갑자기 없다로 바뀌면 곤란해지는데 기한이익 갖는 자는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기한이익을 일방 당사자만 갖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포기하겠지만 기한이익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쌍방에게 있는 경우는 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하여도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쌍방에게 있는 경우죠. 이때는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아니, 다시. 원칙이 기한이익을 갖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포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기한이익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에 기한이익 갖는 자가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대신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3년 있다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왔어요. 그럼 3년 동안 난 사용수익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이 생겼어. 중도상환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은행에 기한이익을 어떻게 내가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에다가 뭐 하면 돼요?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하는 거 내고 상환해버리면 되죠? 이게 뭐야? 내 기한이익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되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어떻게 하면 된다? 배상하면 된다. 아시겠죠?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속에서 민법의 대원칙이 뭐냐라고 하는 줄기를 자꾸만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그럼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이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느낌만 있으면 이건 이제 리갈 마인드라고 하는데 그 법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답은 골라내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출제위원들이 낸 문제를 다 알겠어요. 그런데 민법 선생들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거진 40문제 중에서 어쩌다 한 문제 틀리지 않으면 다 맞춰요, 문제를. 출제 교수들이 어떤 의중에 의해서 냈느니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큰 줄기에서 어떤 게 원칙인가, 어떤 게 법인가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거의 어려운 문제를 내도 선생님들이 다 갖다 맞춰요. 그런데 회계라든지 특히 시설개론 같은 경우는 어디서 끌어다가 냈는지를 몰라. 그래요. 아주 더러운 과목이에요. 이거 시설 개론이지. 개자가 들어가. 개. 우리가 안 좋은 데다가 개 갖다 붙이죠? 그래요. 개론이에요. 그래서 선생들끼리는 시설에 관한 개 같은 이론이다. 그래요. 그래요. 개론. 회계 원리 그래 놓고 원리가 아니죠. 학을 내버려요. 회계학을. 여러분이 회계학 하려면 4년 공부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4년 하라고? 근데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진 않아요. 뭐 서너 문제 정도가 그런 거니까. 그건 뭐 과감하게 틀려주면 되죠. 몇 점이면 합격이요? 60점인 거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야? 제일 합격생 중에서 제일 잘한 사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62점이요? 1등한 사람이지. 아, 제일 잘한 사람이 1등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2등부터 60점까지는 뭐예요? 똑같아. 대한민국은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요. 그러니까 2등부터 60등은 어떻게 해요? 아니, 저 60점까지는 다 똑같은 거야. 여러분 합격하시고 나서 수석하지 않았으면 항상 뭐예요? 차석이야. 나는 늘 차석으로 붙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한 거야. 제가 12회 때, 공인중개사 12회 때 차석으로 붙었어요, 진짜. 근데 전부 차석이죠. 합격한 사람은 다 차석인가. 1등만 발표가 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틀려주면 되는 거고, 그 대신 민법에서는 좀 고득점 하면 회계나 시설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법률행위 부관 그 83페이지 이제 조건 봤죠? 그 다음에, 조건 성부 확정 전에 효력 그 양쪽 가로 4번 그거 할 차례인가요? 기대권, 희망권이다. 그래서 현존하는 권리로 취급한다. 조건부 권리도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하는 거고,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넘기시고요. 조건부 권리가 부동산에 관한 것인 때는 뭐도 한다 그랬어요? 가등기도. 그래서 아까 아들이 엄마 그럼 가등기 해줘. 그래서 본등기 청구하면 누나 명의의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에 관한 반신의 행위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거 지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불이익을 당할 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아버지 쳐다보면서 눈 크게 뜨고 길길이 뛰면 맞아 죽는다 그랬죠? 조용히 조건이 성취됐네요 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고, 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질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조건은 지금 안 할 겁니다. 지금 이건 뭐 나중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한은 시기와 종기가 있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있는데 기한부 권리도 조건부 권리와 같이 기대권, 희망권이다. 기한 도래 전에는 기대권, 희망권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그것도 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고민 안 해도 되고요. 기한이익이다 라고 하는 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을 말하는데, 거기 기한이익에 대한 추정이에요. 기한이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추정에다 동그라미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그건 추정을 간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서 나왔어요.
간주 X 해놓으면 되죠. 나머지 기한이익 상신사유는 넘겨버리시고요. 쉬었다가 소멸시효 할 거예요. 지금까지가 법률 행위에 기한 권리의 변동이고요. 소멸시효가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동인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쉬었다가 소멸시효 하겠습니다.